저번 영상 정관의 환자 파악이란에서 연결되는 영상입니다. 안 보신 분들께서는 보고 오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정관입니다. 저번 영상 보고 오셨을 거라 믿고 바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저번 영상이 1위였는데 바로 3으로 넘어가는 이유는 두 번째인 질환의 이해가 금방 되는 게 아니라서 그래요. 여러분이 당장 써먹을 수 있고 당장 해야 하는 환자 파악 요령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볼 건데 바로 이것에서 시작을 합니다. 왜? 이유가 뭘까? 이런 궁금증에서 시작해서 내가 찾아낸 환자의 정보들을 하나하나 연결해 가는 거죠. 예를 들어 이런 겁니다. 새로운 환자가 입원을 했네. 왜 입원했을까? 사람이 병원에 입원했는데 놀러 오진 않았을 거잖아요? 원인과 이유가 있단 말입니다. 찾아보니까 입원 전 검사 결과가 투석이 필요하다고 나와서라는구나. 그럼 왜 투석이 필요할까? 검사 결과가 어떻게 나왔길래 비유엔 크레아티닌, 유릭 애시드 상승, GFR 감소. 신부전 환자라서 그렇구만. 그럼 다른 검사는 또 뭐 했을까? 예전 검사 수치는 어땠길래? 검사 뭐 했는지 찾아보고 이전 기록과의 수치 변화를 확인하고 필요하다면 검사 수치에 대한 공부를 쭈르륵 하고. 올해 이 병을 알았었구나. 그럼 먹던 약이 따로 있을 텐데. 지찬년 목록 열고 공부를 쭈르륵 하고. 입원 후 처방이 났는데 그 중에 아이오가 있구나. 아이오를 왜 하는 거지? 진료 기록을 보니까 환자의 호소 중에 소변이 잘 안 나온다는 이야기가 있었구나. 좋아, 아이오를 하려면 내가 뭘 지금 신경 써야 되지? 환자에게 눈금 달린 소변통을 제공하고 식사 기록을 어떻게 하는지 교육하고 등등등. 이렇게 작은 궁금증으로 시작해서 찾아보고 알게 된 내용들에서 계속 연결하고 또 생긴 궁금한 것들을 찾아보고 공부하는 것을 반복하는 것입니다. 하나하나 따로 떨어져 있는 환자 정보들을 사슬처럼 엮어서 나가는 거죠. 방금 들은 예는 신환이었는데 입원 중이던 환자를 파악하는 요령도 사실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출근해서 카덱스를 열어보니까 환자에게 항생제 처방이 나 있네요. 항생제 처방이 있구나. 시간 맞춰서 처치해야지. 이렇게 지나가는 게 아니라 항생제 처방이 났네. 왜 처방이 났지? 랩이 나갔구나. 오더 시간을 보니까 응급이었네 이거. 응급의 결과를 보니까 높은 CRP 수치가 확인이 되었고 이것 때문에 안티를 주는 거구나. 근데 왜 랩을 했지? 오전에 열이 났었네. 그럼 랩 말고 또 뭔가 해줬을 텐데. 간호 기록을 보니까 얼음팩을 대줬고. 그럼 나는 이제 뭐를 해야 되는 걸까? 안티 처방이 났으니까 AST를 해야 되고 안티를 주면 열도 다시 팔로우업해서 기록을 넣어야겠구나. 열이 내렸으면 아이스팩 치워야겠고. 이렇게 생각의 흐름이 쫙쫙 진행이 되어야 되는 거죠. 기록을 아무리 찾아봐도 어떤 처치의 이유를 찾을 수가 없다. 노트를 쓰면 노트했다는 기록이 있을 텐데 없네. 그러면은 회진 때 뭔가 이야기가 있었던 거겠죠. 회진을 따라다니면서 의사와 환자의 이야기를 듣는 것이 제일 좋지만 신규 선생님들이 여기저기 터지는 바쁜 일들 하다 보면은 그러지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면은 하다못해 환자에게라도 물어볼 수 있어야 돼요. 기침이 나고 열이 나서 피 뽑더니 주사 주던데요?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해줄 수도 있거든요. 환자는 갑자기 땅에서 뽁 하고 솟아나지 않습니다. 환자가 입원하게 된 이유가 있고 그에 따른 절차가 엄연히 존재하는 거예요. 우리는 그 절차 속에서 살아가고 있는 거고 마찬가지로 환자에게 뭔가 오더가 새로 났다. 그 이유가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 원인이 없는 결과는 없으니까. 명확한 이유가 카덱스에 적혀져 있지 않다. 선배들이 내게 이유를 말해주지 않았다. 처방 기록지, 소견서, 컨설트 결과, 바이탈, 경과 등등 이유를 유추할 수 있는 정보들이 EMR 속에 많이 있습니다. 누가 말해주지 않아도 이렇게 많은 자료와 정보들을 스스로 훑어보고 찾아보면서 결과로부터 과정을 거꾸로 생각해 나가는 연습을 하셔야 돼요. 이 과정이 훈련이 되어야 환자 파악에 걸리는 시간이 줄어드는 것은 물론 나중에 신규 선생님들이 가장 힘들고 괴로워하는 인계를 제대로 할 수 있게 되는 거니까. 익숙해지면 작은 단서 한두 가지만 가지고도 앞으로 무슨 상황이 벌어질지 예상을 할 수가 있어요. 그렇게 되면은 그 상황을 대비하는 것도 가능해집니다. 저번 영상에서 말씀드렸죠. 일하는 게 엄청 편해지는 거예요. 무슨 일이 벌어질지 대충 다 아니까 미리 준비해 놓을 수가 있거든. 쉽게 말해 고인물이 되는 겁니다. 자, 여기까지 정리하겠습니다. 질환의 공부와 이해가 우선이지만 지금 당장은 빨리 많이 챙길 수 있는 것부터 하자. 처방, 검사, 어떤 행위에 대해서 왜, 이유가 뭘까? 그래서 이런 궁금증을 항상 가지고 따져봐야 하고 누가 꼭 집어주거나 알려주지 않더라도 그 의문의 해답을 찾기 위해 EMR에서 환자 기록을 통해 이유와 근거를 폭넓게 찾고 활용할 수 있어야 한다. 왜냐? 앞으로 원활한 인계와 상황의 흐름을 예측할 수 있는 업무를 하기 위해서 입니다.
저도 잘 압니다. 지금까지 여러분이 이렇게 해본 적이 없기 때문에 처음에는 잘 안 되고 엄청 힘들고 고생 많이 할 거예요. 하지만 여러분이 간호사로 살기 위해서는 꼭 거쳐야 하는 과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환자 파악이라는 개념적인 부분을 이야기했기 때문에 여러분이 한 번에 받아들이고 실제로 적용을 바로 할 수는 없을 거예요. 힘들 거예요. 계속 이야기하듯이 백문이 불여일견이라고 말로만 듣는 것보다 사례를 가지고 환자 파악의 과정을 하나하나 따라가면서 연습을 하다 보면 이게 체득하기가 상대적으로 쉽거든요. 그래서 다음 영상으로는 책을 하나 소개하면서 실제로 이 책과 함께 환자 파악을 진행하는 과정에 대한 이야기를 해볼까 합니다. 바로 푸센마읍 내과 환자 파악편. 긴 이야기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저는 여러분께 도움이 될 또 다른 요령, 또 다른 이야기로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여러분의 건강을 빌며 캡치네시